우리가 그때 그 CAPM도 그 현실적으로 그 CAPM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그 현실적인 조건을 넣어서 모형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렇게 공부했던 것처럼 OPM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앞에서는 배당이 없고 뭐가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제로 그 OPM이 도출이 됐는데 그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여기서 보듯이 그 만기 이전에 이제 배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OPM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OPM을 그 설명할 때 옵션 가격의 결정 요인들이 뭐냐 이런 거 얘기할 때 S0 뭐 현재 주가 그 다음에 또 행사 가격 만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배당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배당은 그때 얘기했듯이 배당을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요거는 떨어지는 주가가 콜의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요게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옵션 모형까지 하면서는 요 배당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배당이 지급되면 어떻게 되냐 하는 얘기인데 배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주가가 배당부 주가에서 배당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 기초 자산의 기초 주식의 가격을 떨어뜨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당 조정 이항 모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음, 요거는 그 이제 블랙쇼스 모형에서는 그 배당의 가치만큼 떨어뜨리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그 미래 배당액의 현재 가치만큼을 빼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여기에 설명하는 것처럼 그 배당이 짧으면은 단기 옵션의 경우에는 주가를 감액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당이 이제 그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만기가 긴 옵션의 경우에는 장기 옵션의 경우는 이렇게 그 주식 가격을 요 배당 수익률로 조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이 이제 주가 지수 옵션과 통화 옵션에도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요 배당 수익률로 통해서 기초 주식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낮추는 그런 효과를 얘기하는 건데요. 어, 내가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얘기하려는 것은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제 그 만기 이전에 여기 만기 이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요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미국형 옵션이잖아요. 미국형 옵션. 유럽형 옵션은 이제 우리가 했는데 미국형 옵션 만기 이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 콜 가격을 구하느냐, 옵션 가격을 구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또 옛날에 뭐 회계사 시험 문제도 나왔고 뭐 이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어, 여기를 한번 봅시다. 그 배당을 미국형 옵션의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데 이것은 그 이항 모형에서 그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항 모형이 그때 이렇게 했었죠. 그 여기가 C0고 요게 이제 나중에 C1 C 그거를 CU CD 그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그 기초 주식 가격이 상승했을 때의 콜가치. 두 번 올랐을 때 CUU, CUD, 그리고 요거는 요거라고 그랬죠? 요거는 CDD 이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다기간이라고 하면은 다기간이라고 해도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파란 거. 요거와 요것의 그 기대값. 그래서 여기는 유사 확률 P를 구하고 여기는 1-P를 곱해서 그것을 무혐의자율로 할인해서 요 가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리고 요거와 요거를 통해서 요걸 구하고 또 요거와 요걸 통해서 요걸 구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죠? 항상 요걸 통해서 요거 구하고 요거 통해서 요거 구하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통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 유럽형 옵션의 경우. 그런데 미국형 옵션의 경우에는 요때 이제 그 CU, CD가 단순히 CUU, CUD의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또 이제 1기간 지난 다음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그 미국형 옵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옵션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여기서 옵션을 행사했을 때의 그 가치와 CU 요거 두 개를 통해서 구한 요것의 가치를 비교해서 큰 쪽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옵션이니까 그 유리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그냥 어, 유럽형과는 달리 그냥 유럽형은 요거 두 개를 평균해서 요거 구하고 요거 두 개를 평균해서 요거 구하고 요거 두 개를 평균해서 요거 구하고 이제 끝으로 이렇게 역행하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미국형 옵션도 똑같이 역행해서 가는데 각 그 시점마다 이항분포 모형 15-14-5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 CU 그 1 P 더하기 CD 1 P 하고 요거를 1 플러스 RF로 현재 가치를 해서 CJ를 구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한 것이 동글뱅이 1번 얘기고 두 번째 것은 각 시점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권리를 행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 그거와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그 중에 큰 거를 선택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제 14-2를 살펴보겠는데 이제 우리가 그 콜은 많이 다룰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풋을 하면서 그 유럽형과 미국형을 한번 비교해서 산출해 보겠어요. 첫 번째 이제 보면은 현재 주가가 5만 원이에요. 가나 기업의 주가가. 그런데 이제 주가 변동은 매 기간마다 20% 상승 또는 20% 하락을 가져온대요. 그러니까 1.2가 되거나 0.8이 되겠죠. 만기가 2년이고 행사 가격이 5만 2천 원인 유럽형 풋옵션의 가격을 구해봐라. 그리고 또 매년 말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국형 풋옵션의 가격을 구해봐라. 이거예요. 무혐의자는 연 10%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5만 원이던 게 6만 원이 되거나 4만 원이 되거나 6만 원인 것이 그 7만 2천 원이 되거나 4만 8천 원이 되거나 또 4만 원인 게 4만 8천 원이 되거나 3만 2천 원이 되거나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 각 주가 수준에 맞춰서 그 풋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PUU 그게 뭐예요? 그 주가가 두 번 올라서 그 7만 2천 원이 됐을 때의 풋 가격 행사 가격이 5만 2천 원인데 7만 2천 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옵션을 행사 안 하죠. 그냥 주식을 내다 팔면 7만 2천 원이니까 이걸 옵션을 행사 안 하니까 풋 옵션의 가치는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PUD는 그 4만 8천 원일 때의 옵션 행사 여부를 생각해야 되니까 4만 8천 원인데 5만 2천 원에 팔 수 있다니까 4천 원만큼 이익을 보잖아요.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2만 원의 이익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유럽형 옵션은 0과 4천 원의
현재 가치, 4,000원과 2만 원의 현재 가치 이렇게 구하고 그 두 개를 또 현재 가치로 구하면 돼요. 그럴 때 이제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해지 확률을 구하는데 해지 확률이 U-D의 1 플러스 RF-D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0.625가 납니다. 그래서 0.625에 0 그리고 0.375에 4,000 곱하고 현재 가치를 구하면은 1,429가 되고 PD는 9,524원이 돼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여기다 그리면은 이제 빨간 걸로 바꿔서 포인트가 어디 갔어요? 이럴 때는 여기 있구나. 여기에 PU가 1429고 여기가 9524래요. 이게 0과 4,000의 현재 가치고 이게 4,000원과 2만 원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러면 요것과 요것의 현재 가치로 이렇게 구하면은 여기가 4, 2, 5, 2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4,252원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유럽형 콜옵션 할 때 했던 거죠. 다만 풋옵션이니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매 기간 말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미국형 옵션이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0과 4,000원은 그대로예요. 뒤에 2만 원도 그대로입니다. 맨 끝에. 그런데 이제 요게 여기로 올 때에 아까 1,429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1,429원. 그러니까 여기에 1,429원과 또 하나는 권리를 행사할 때를 생각해요. 요때의 그 가격이 얼마예요? 주가가. 요때 주가가 여기 보면은 6만 원이죠. 6만 원. 그러니까 6만 원일 때에 그 권리를 행사할까요? 안 하죠. 왜냐면은 그냥 주식을 내다 팔면 6만 원인데 행사해가지고 5만 2천 원을 받을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의 가치는 제로가 되니까 뭐 행사를 하면 제로고 안 하면 1,429원이니까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봅시다. 4,000원일 때와 2만 원일 때. 그러면은 이게 요거 4,000원과 2만 원의 그 현재 가치로 구한 게 9524인데 이때도 권리를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4만 원이잖아요. 주가가. 근데 여기서 주가가 4만 원이죠. 그러니까 4만 원일 때 권리를 행사 안 하냐 안 하냐를 판단을 해야죠. 그러면은 4만 원인데 얼마에 팔 수 있는 거예요? 풋옵션이 5만 2천 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0원만큼의 이익을 보죠. 그러니까 12,000원 그 권리를 행사해서 12,000원이 된다? 그러면은 일기 후의 가치가 1,429 아니면은 12,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429와 12,000원의 현재 가치로 여기서 구해요. 그러면 그게 바로 5136이 됩니다. 5136. 그러니까 5,136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136원과 4,252원의 차이가 바로 그 중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국형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더 비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조금 더 보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그 OPM이 응용되는 분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OPM이 응용되는 분야. 썸네일 비디오 숨기기. 건드리지 말고 여기에 가 있으라고 그러겠다. 이게 더 들어가네요. 좋네요. 자, OPM이 그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용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재무 의사 결정의 옵션의 특성을 갖고 있는 환경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옵션 가격 모형을 이용을 해서 그 어떤 가치를 산출하거나 그걸 근거로 한 재무 의사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서 OPM이 응용되는 분야를 살펴보겠는데 이게 이제 좀 내용이 많아서 한 두 번에 걸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주식과 주식과 사채, 그러니까 뭐 기업의 그 자본 구조에서는 이제 주식과 사채, 그러니까 자본과 뭐 부채 이렇게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식도 그 옵션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환권과 전환사채. 우리가 이제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걸 전환사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반 사채에다가 전환권이라는 옵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OPM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또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있어요. 내가 주식을 이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그거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채권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잖아요. 그럴 때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 안에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옵션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평가한다는 거죠. 또 수의상환 사채는 그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 놓고 그 중간에 그냥 상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환할 수 있는 주체가 이번에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아무튼 여기도 그 옵션이 들어있는 회사채란 말이에요. 그 외에도 실물 옵션이 있고 실물 옵션은 이런 요 1, 2, 3, 4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과 관련된 얘기인 것에 비해 실물 옵션이 이제 투자 결정과 관련된 뭐 자본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리고 6절에는 포트폴리오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주식과 사채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이 OPM이 응용되는 그 과정을 잘 이해하려면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기에 예를 들어서 t 이꼴 현 제로와 이렇게 뭐 1이라고 합시다. 1. 뭐 만기가 1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여기에 그 나타나는 값이 예를 들어 C1이다. 그러면 이것의 현재 가치는 C0 아닙니까? 그러니까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1기 후에 옵션의 만기 가치는 현재에서 볼 때의 C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1 옵션의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가 ST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45도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CT고 여기서 T가 1이지만 그런데 그것을 현재 가치로 나타낼 때는 여기가 S0가 되고 여기가 C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곡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각 점에 맞는 그 종축이 Y축이 그 옵션의 만기 가치지만 여기서는 현재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C1이 어떤 그 만기 페이오프가 이런 그 옵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요 OPM을 이용을 해서 그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옵션 프라이싱 모델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원리를 그 이제 계속 그 OPM에 응용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만기 가치와 현재 가치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만기 가치를 그려봤더니 만기 페이오프를 그려봤더니 그 옵션적인 특성이 있더라. 옵션적인 특성은 어떻게 되냐? 요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옵션적 특성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은
구해야 되잖아요. 어, 이론 가치를 구하려면은 그때 OPM을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식과 사채의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를 봅시다. 우리가 이제 내용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이제 자본을 조달을 하는데, 자본 조달하려면은 그 재무 상태표, 대체대조표에 이제 이쪽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주식하고 그 채권, 그 부채 하나 있다. 근데 부채는 가장 좀 내용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할인채라고 하자. 실제로는 뭐 이자부 채권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조정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할인채로 얼마를 발행했고 주식으로 얼마를 발행한 회사가 있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이 할인채와 이 부채의 만기 가치를 한번 찾아보자, 이게. 그래서 주식의 가치, 이제 요 주식의 요게 이제 자기 자본의 가치죠, 그렇죠? 자기 자본의 가치고 요게 이제 그 부채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럴 때 자기 자본의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 15-1식처럼 구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그림을 그려서 만기에 그 주식 만기에 가서 그 자기 부채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주주가 만기에 가서 요게 이제 V예요. 자산. 그랬을 때 만기에 갔더니 이 자산이 100억이고 할인채가 40억이다. 그러면은 주주의 입장에서는 할인채를 갚고 채권자에게 갚고 100억의 자산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초 자산이 바로 기업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까만요. 그러니까 아까 그 OPM을 이용할 때 이런 구조가 있을 때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옵션 프라이싱 모델에서 우리가 그 C는 S의 N D1 뭐 X의 ERFT ND2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왜 패드가 나오다 말다. 그래가지고 그럴 때 그 각 변수를 그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기초 주식, 또 행사 가격, 만기,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변수를 잘 찾아야 된다고. 그래야 그 모형을 적용하는데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다시 이제 여기 와서 얘기를 하면은 주주의 입장에서는 그 100억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40억의 그 부채를 상환해야 되니까, 그것은 마치 기업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그 할인채의 액면 금액을 행사 가격으로 하는 콜옵션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만약에 할인채 갚아야 될 돈보다 기업의 자산이 더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만약에 30억이 됐다. 그러면 30억짜리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40억을 낼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주가 갖고 있는 그 주식의 가치라는 것은 아무리 적어도 0이지 0보다 작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옵션적인 특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를 만기의 액면 금액이에요. 그래서 만기 액면 금액보다 V, 기업 가치가 작으면은 권리를 행사 안 할 테니까 주식의 가치는 다 제로인데, 만약에 요거보다 높아지면은 이때는 45도선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만기 페이오프를 가져온다. 그게 바로 이제 15-1 그림이고,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바로 요거죠, 요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본의 만기 가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채의 만기 가치는 어떻게 되냐?
부채의 만기 가치는 그 채권자로서 어, 요 기업의 그 총 자산 가치는 요거 V와 이쪽이 이제 V인데 이게 바로 V잖아. V선. 그러니까 V 여기 45도선이 이게 기업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요거 요게 뭐예요? 요 점선이 바로 그 자기 자본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처대조표에서 그 기업 가치에서 자기 자본 가치를 빼면 부채 가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걸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요게 되는 거죠. 요게. 그죠? 그래서 요거와 요걸 합치면은 요 45도선 따라가고 여기서부터 일로 갈 때는 요게 수평이니까 여기서 45도 올라가니까 그대로 45도 올라가는 이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채의 만기 가치는 그림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을 식으로 나타낸 게 요겁니다. 그랬을 때 디에 옵션적인 특성이 있어요? 여기 옵션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 주식을 자기 자본의 가치를 바로 옵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콜 옵션으로. 그래서 그 콜 옵션에 보면은 C는 S의 ND1 마이너스 X ERFT ND2 이랬잖아요. 요거는 콜 옵션의 가치고 요거는 기초 주식의 가치고 요거는 행사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써요. 우리가 구하려는 건 지금 S에 S. 그러니까 그 S는 이때의 S는 요거예요. V, B, S 할 때 요 S입니다. 주식의 S가 아니라 자기 자본의 S. S는 요 S는 기초 자산이잖아요. 여기서는 기초 자산이 V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를 V, 그래 다음에 ND1 행사 가격? 행사 가격은 만기에 갚아야 될 할인차의 액면 금액입니다. 그래서 X 대신에 D를 넣고 그리고 ERFT ND2 이렇게 식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 식이 바로 요 15-30이에요. 15-30 요거. 그리고 이제 D1, D2는 이렇게 구한다. 이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달라졌습니까? 부호만 달라졌는데 요게 바로 S가 자기 자본의 가치고 요게 부채 액면의 가치다. 할인채의 경우 부채 액면의 가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구한 거는 이 전체를 구한 거잖아요. 이 전체를 이 전체의 가치를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로 구하려면은 이거를 발행 주식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값은 자기 자본 전체의 값이므로 일주당 주식 가격은 이를 발행 주식수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럼 부채의 가치는 얼마냐? 부채의 가치는 대차대조표 등식에서 B는 V-S예요. 그러니까 V에서 마이너스 S를 빼요. 그러면은 뭐가 된 거예요? 여기서 S를 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V-S인데 S가 요거니까 요 V를 앞으로 꺼내놓으면은 1-ND1이 될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요 식을 15-4식으로 성립이 되는데 근데 이제 1-ND1은 그림이 이렇게 자꾸 삐뚤어져요. 잘 아직도 확실하게 그려지질 않아서 여기가 D1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이 ND1이잖아요. 그럼 1-ND1은 요쪽 거네요. 요쪽 거. 그쵸? 요쪽 건데 그거는 마치 여기를 가운데로 요 대칭이 되는 D1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요 이후의 값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식은 요렇게 그 대칭 분포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뭐 이 식으로 써도 부채의 현재 가치고 요 식으로 써도 부채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급 보증의 가치라는 걸 여기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어, 우리가 옛날에는 부채를 미래에 받게 되는 것을 1 플러스 RF 뭐 T 이런 식으로 무이자율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 부채의 액면 금액이 확실하게 상환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확실하게 상환되지는 않잖아요.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만약에 기업 가치가 V보다 작아지면은 주주가 뭐라 그래요? 채권자 보고 야 네가 다 가져가라 이래요. 그래서 다 가져가서 보니까 D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D보다 작을 때는 그 가져온 것이 45도에 맞춰서 이렇게 부채의 가치를 형성하고 그렇다고 부채의 가치가 자산의 가치가 더 높아졌다고 해서 D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D만큼 가지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 빗금친 부분만큼은 사실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걸 RF로 얘기할 때는 이 D를 이렇게 무위험 이자율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무위험 부채를 가정한 경우고 사실은 그 부채도 완벽하게 그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만큼은 그 빠져나간다 이거 그 가치만큼. 그러니까 요거는 어, 요그 부채의 부채를 디폴트 될 가능성이죠. 디폴트 될 가능성.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B로 이런 식으로 구하면은 그 무위험 부채를 현재 가치로 계산한 것보다 더 작을 겁니다. 얼만큼 더 작냐? 요 그 뒷금친만큼 더 작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이런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부채를 발행하면서 요 부분을 걱정하는 채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금융기관 가가지고 지급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지급보증을 받는다는 얘기는 빗금친 부분만큼을 그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보험과 같죠. 맞아요. 그건 마치 보험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지급보증의 가치라고 하는데 어, 보험은 콜옵션과 풋옵션의 어느 거라고 했죠? 풋옵션이 보험의 가치를 가져요. 그래서 저런 지급보증의 가치는 풋옵션의 가치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한번 봅시다. 예제 15-1을 봐요. 가나 기업의 그 현재 가치가 4억 원이래요. 현재 자산 가치가. 그리고 자산 수익률의 표준 편차는 12%고 가나 기업이 액면 3억 원의 할인 사채를 발행했대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합시다. 액면 3억 원의 할인 사채를 발행했어요. 이게 5년 후에 만기가 되는 거예요. 무혐의자율 10%라고 가정해서 다음으로 답해라. 가나 기업의 주식 가치는 얼마냐? 발행 주수는 2만 주다. 그러니까 가나 기업의 자기 자본 가치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그 발행 주식수를 나눠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D1, D2를 구하는데 요 V는 S0예요. 그러니까 V0죠. 그러니까 현재 자산 가치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 C0는 S0 N D1 마이너스 X RF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N D2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콜 가격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S의 현재 가치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V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자산 가치. 그래서 D1, D2를 구하면은 3.07, 2.80이 나오는데 그것에 따라서 정기분포에서 그 누적 값을 구해보면은 0.9989, 0.974가 나온대요. 그래서 여기 S는 C는 S-X의 현재 가치 ND2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이 S는 V, ND1, D, ERFT, ND2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구하면은 2.81억 원이 나와요. 2.81억 원. 그러니까 그
이게 대차대조표에서 대차대조표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쪽의 가치란 말이에요. 이쪽의 가치. 그러니까 그거를 발행 주식수가 2만 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만 주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한 주당 1,905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식의 가치를 이렇게 옵션의 가치로 구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가나기업의 부채 가치를 구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 지급보증을 쓴다면 지급보증의 가치는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 부채의 가치를 구해보면은 V는 B는 V-S죠. 대차대조표 등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4억에서 1.181을 빼면은 1.819억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채의 가치는 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급보증의 가치는 얼마냐 이런데, 지급보증의 가치는 그 무위험 부채와 이 부채는 지금 뭐를 감안한 거예요? 위험을 고려한 부채의 가치예요. 근데 무위험 부채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3억 원을 5년 후에 받게 되는데, 그것의 현재 가치, 지금은 이제 블랙쉴즈 모형을 쓰니까 연속복리로 그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고 1.819를 빼면은 0.0005억 해서 이게 양의 값을 갖게 되는데, 바로 그게 지급보증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어디 그 금융기관 가서 우리 회사차에 대한 지급보증 좀 서달라 이러면은 그 금융기관이, 그 금융회사가 그러면은 지급보증료를 달라 이러죠. 그래서 그 지급보증료가 바로 이제 요게 되는 겁니다. CAPM과 이렇게 주식 가치를 구하는 게 CAPM하고 OPM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은 가정의 차이죠. 그러니까 OPM은 기업 자산의 가치가 주어졌다고 보고 거기에서 옵션의 특성을 가진 그 주식의 가치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CAPM은 그냥 주식이 가져올 미래의 현금 흐름, 배당액을 구해가지고 그냥 그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OPM이 더 이론적으로는 더 일반 균형적인 특성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봅시다. 이번에 이제 그 전환권과 전환사채인데요. 전환사채는 그 CB라고 해서 컨버터블 본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용어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 전환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그 전환 비율이라는 것은 전환사채 한 개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몇 개를 받냐, 주식. 그래서 만약에 10개를 받는다. 그럼 10대 1. 그게 전환 비율이 되는 거예요. 전환 가격은 그 전환을 함으로써 한 개 주식을 취득하는 데에 치르는 대가, 경제적 대가. 그게 바로 전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행사 가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전환권을 사채 만기 시점에서 행사하는 경우라면 액면 금액을 그 전환 비율로 나누면은 전환 가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전환권을 사채 만기 이전에 행사한다고 하면은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앞으로 받게 되는 그 사채의 이자와 원금을 못 받게 되니까 그것의 현재 가치만큼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때는 그 현재 가치를 구해서 그 전환 비율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환권의 가치는 이 전환사채 한 개에 포함된 옵션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한 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하나 구했으면은 거기에 전환 비율만큼 곱해야 그 전환사채의 전환권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환 가치라는 것은 현재 주가 수준을 기준으로 그 전환했다고 가정했을 때에 받게 되는 가치, 그게 바로 전환 가치예요. 컨버전 밸류. 전환 프리미엄은 그 전환 사채의 그
그 현재 가치가 요게 CB인데 그게 전환사채의 가치인데 그것이 BV 이거는 본드 밸류라고 해서 이제 일반 사채예요. 일반 사채의 가치나 컨버전 밸류 그 앞에서 얘기한 컨버전 밸류 둘 중에 큰 것보다 얼마큼 더 크냐 그게 이제 전환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 사채의 가치가 전환 가치보다 더 크면은 전환 사채의 가치에서 일반 사채의 가치를 차감한 게 되는 거고 만약에 CB가 더 크다면은 CB에서 CV를 빼가지고 전환 프리미엄을 구한다. 요 예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한 걸 가지고 한번 따라가면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에 관련된 용어들을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사채의 만기 가치를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만기 가치를 먼저 그려보고 거기에 옵션적 특성이 있으면은 그거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기 위해서 OPM을 적용한다 이랬죠. 그래서 전환사채의 만기 가치부터 이제 그립니다. 그래서 전환사채의 만기 가치를 이제 보면은 여기서 요거부터 먼저 설명해야겠네요. 전환사채의 만기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사채의 만기 가치는 아까 주식과 사채의 평가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환권이라는 게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권을 만기에서 가치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전환권의 만기 가치는 이렇게 된대요. 맥스 0과 AVT-D.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이게 여기다 씁시다. 어떻게 쓰냐면은 전환권의 가치는 맥스 0과 AVT D 이렇게 쓴 거예요. 뭐 0이 있는 거는 알겠죠. 옵션이 유리할 때 행사하는 거니까. 그럴 때 기업 가치 원래는 지금 이게 다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으로 사채를. 그러면 주식은 전환하면서 V의 일정 부분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V의 일정 부분. 그러니까 만기의 기업 가치인데 내가 만약에 A를 뭐 10%라고 합시다. 그게 10%라는 거는 이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요 A가 어떻게 구해지는가를 봐요, 먼저. 그러면은 요 A가 NS는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있는 주식 수예요. 그걸 뭐 90주라고 합시다. 내가 전환권을 행사하면은 10주를 갖게 돼요. 그럼 나중에 전환권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는 총 주식수가 100주가 되죠. 90주 중에. 90주에 100주가, 10주가 추가돼서 100주가 돼요. 그 중에 내가 갖게 되는 게 10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0%의 지분을 갖는 주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의 지분을 갖는 주주니까 거기에 기업 가치 중에서 10%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채권자예요. 채권자인데 그냥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 안 하고 만기가 되면은 액면금액 D를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기업 가치의 10% 요걸 받아요. 그래서 요것과 D를 비교해서 이쪽이 크면은 행사하는 거고 이쪽이 크면은 행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A는 바로 전환권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 채권자가 얻게 되는 지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해서 아까 여기서처럼 이렇게 여기가 D예요. 기업가치 V. 그리고 C의 가치는
언제가 제로가 돼요? 요 두 개가 제로가 되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제로가 되면은 VT가 A분의 D에서 제로가 되잖아요. 요 두 개가 같으려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A분의 D가 되는데 여기가 0이 되고 요거보다 작을 때는 아무런 그 행사를 안 해서 0의 가치를 갖다가 이때부터 이제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해서 기업 가치의 45%를 가지면 내가 다 갖는 거잖아요. 100%. 그렇지만 10%를 가진 사람이니까 요 기울기가 이렇게 10%의 기울기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 오른쪽 그림,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런데 A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D는 이쪽에 있게 되는 거죠. D는. 그러니까 아까 그 일반 사체의 만기 가치는 이렇다고 그랬고 A와 같고, 자, 요게 일반 사체의 만기 가치고 요게 전원권의 만기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원 사체의 만기 가치는 요거하고 요거를 두 개를 더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요 A분의 D부터는 A의 기울기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전환사체의 만기 가치예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전환사체 만기 가치가 이러하니까, 만약에 전환사체와 자기 자본만으로 구성된 기업이라면 자기 자본의 가치가 이렇게 되고 이 두 개의 합이 이렇게 45도선이 되는 거죠. 기업 가치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게 된 거예요? 일반 사체의 만기 가치에다가 전환권의 만기 가치를 더해주면은 전환사체의 만기 가치가 되는구나. 알겠죠? 그럼 현재 가치는요? 현재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체의 현재 가치에다가 전환권의 현재 가치를 더해서 전환사체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요거 보니까 이게 전환권이 바로 옵션적인 특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요 모형을 옵션을 이용해서 요 그림을 옵션을 이용해서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사체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그럴 때 이거를 적용하는 방법도 이제 부분 균형적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균형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부분 균형적인 접근 방법을 설명을 하면, 전환권의 가치를 이렇게 구해요.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요겁니다. 여기에 기초 자산을 주식으로 보고, 기초자산을 주식으로 보고 주식 가격은 일정하다고 가정해서 전환권 한 개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옵션의 기초자산이 아까 얘기했듯이 AVT-D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초자산이 기업 가치지 주식 가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주식 가치로 본다는 거예요. 왜? 그냥 주식을 1차적으로 취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균형적인 접근 방법이죠. 근데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 가치의 일정 부분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면 이제 전체를 보는 건데, 그건 이제 일반 균형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전환권의 현재 가치를 먼저 기초 자산을 주식으로 보고 하면은 전환권의 현재 가치는 현재 주가의 ND1, 행사 가격의 ND2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콜옵션 한 개의 가치니까 전환 비율만큼 곱하면 전환권의 가치가 되고, 일반 사채의 가치에다가 그걸 더하면 이제 전환사채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환사채 현재 가치를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 전환권을 즉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전환권 가치와 일반 사채의 가치 이렇게 두 개를 그린 건데, 그거보다는 항상 높게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른색으로 칠한 부분이 바로 전환 프리미엄이 되고, 요 값에서 쭉쭉쭉쭉 해서 올라가서 요 파란 게 만나는 여기가 바로 전환 사채의 가치가 되는 거죠.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기 전에 이 모형의 특징을 여기서 설명했는데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는 것의 특징은 이거예요. 기초 자산을 주식으로 본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전환권 행사에 따라서는 주가 하락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환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전환사채권자가 자기가 유리할 때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유리하다는 얘기는 현재 주식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을 때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평균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런 전환권이나 이런 것을 행사해서 전환권이 행사됨으로써 평균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전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 자기가 유리할 때 행사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낮아지는 효과를 희석화라고 하는데 기초 주식의 가격이 낮아질 거를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그거는 이제 희석화 효과를 감안한 평가고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변화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그런 예제가 여기 15-3에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전환사채의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래요. 액면 이자율은 7%고 그러니까 10만 원, 7천 원씩 주겠다는 거네요. 만기 10년이랍니다. 전환 시점은 전환사채 발행 후 3년 경과 시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0년까지 있다면은 여기 3년째 가서 이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환 비율은 8대1, 8개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대요. 현재 주가는 12,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주가 변동의 표준 편차는 0.5, 무혐의자율 9%, 시장이자율 12%다. 전환사채 가치를 구하고 전환권의 가치를 밝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일반 사채의 가치를 구해봐요. 그러면은 일반 사채의 가치는 이자를 7,000원씩 10번 주는 것의 현재 가치 39,551원. 그 다음에 원금 10년, 그러니까 10년 후에 들어오는 10만 원의 현재 가치. 그래서 32,000원. 두 개 더하면 71,000원이에요. 이게 일반 사채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콜옵션 가치를 구할 거예요. 이제 전환권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환권 가치를 구하려고 보니까 기초 그 주식의 가격은 12,000원으로 여기에 주어져 있는데 그죠? 여기 현재 주가가 기초 주식의 현재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12,000원을 주어져 있는데 행사 가격이 없어요. 행사 가격이. 그러니까 그럼 행사 가격은 한 주당 주식을 취득하는데 치르는 대가란 말이에요. 경제적 대가. 그러면 이 3년 시점에서 이제 전환권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사채를 포기함으로써 치르는 대가가 얼마가 됩니까?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경제적 대가가 그럼 3년 이후에 들어오는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죠. 그러니까 3년 후에 들어오는 것이 7,000원씩 여기 보면은 7번 들어오는 걸로 됐죠. 그리고 원금도 7년 후에 들어오는 10만 원의 현재 가치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77,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를 버리면서 주식 8개를 넣는 거니까 8로 나누면 9,600원이 바로 행사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000원 나누기 9,600원 그리고 나머지 다른 변수를 집어넣어서 D1을 구하고 D2를 구한 후 전기분포에서 이걸 구해요. 그리고 블랙쇼스 모형에서 그 ND1, ND2를 넣게 되면은 C가 6,014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일반 사채가 이렇게 밑에 있고 여기 일반 사채 밑에 게 여기에 이렇게 8개의 옵션이 붙어 있어요. 전환권이. 그런데 요 하나의 가치가 바로 6,00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8개가 있으니까 6848에서 48,000원이 바로 전환권의 가치가 되는 거고 전환사채의 가치는 아까 얘기했던 일반 사채의 가치에다가 요 전환권의 가치를 더해서 11만 9천 원. 이게 바로 전환권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전환사채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균형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아까 했던, 여기가 D고 여기가 A분의 D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45도고 요 기울기 A만큼, 요 형태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옵션적 특성을 갖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옵션이에요. 그래서 전환권이 옵션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직접 구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C는 ST-X 해가지고 이것의 현재 가치로 S0, X의 현재 가치, 그리고 ERFT 이렇게 해서 이제 ERFT 해서 현재 주가에서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빼는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콜 가격. 그러니까 이때 ST가 여기서는 바로 저기 아닙니까? AV. 그래서 AV 대신에 AV를 요 ST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AV-D 아니에요? 이게 D? 그러니까 이 D를 X로 생각을 해서 그대로 그냥 식에다 넣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C는 여기서 C는 콜 가치라는 게 아니고 전환권 가치 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콜. 그래서 C0는 AV0. 요게 바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할 경우에 그 S0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X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직접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채의 가치도 아까 부분균형적인 방법에서는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로 그냥 계산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구하지 않고 옵션 모형을 써서 구하는 거죠. 왜냐면은 주식도 옵션이라고 해서 옵션으로 평가했고, 사채도 V에서 주식 가치를 뺀 거니까 그것도 옵션이 반영된 평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사채의 가치 요거를 그대로 앞에서 15-4식을 갖다가 쓰고, 그죠? 요게 일반 사채의 가치예요. 거기에다가 요걸 더하란 말이에요. 지금 구한 거를.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전환사채 현재 가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본의 가치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고, 이것은 기초자산을 기업 가치로 보는 거니까 전환권 행사로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희석화 가능성까지 포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둘째, 전환권 만기 가치를 나타내는 그림, 요 그림이었죠. 이 그림을 그대로 블랙쇼즈 모형에다 적용을 한 거다라는 특징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래서 예제 15-4를 보고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전환사채의 일반 균형적인 접근 방법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산가치, 기업의 자산가치가 100억인데 액면 40억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와 보통 주식 18만 주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현재 자산가치가 100억이고 전환사채를 40억 발행했고 보통 주식은 18만 주를 발행했대요. 전환사채의 발행 개수는 2,000개고 전환 비율은 10대 1이래요. 그러면은 2,000개가 다 주식으로 전환되면 2만 개가 되겠네, 주식이. 그러니까 18,000이었던 주식이 2만이 늘어나면은 20만 주가 되고, 거기에 2만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A가 바로 이제 10%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럴 때에 전환권 행사는 전환사채 만기인 4년 후에, 만기에서 행사가 가능하대요. 주식과 전환사채에 의해서만 자금을 조달했고, 자산 수익률이 편차 40%, 무혐의절 10%라고 하고, 희석화를 고려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라. 자, 전환사채의 만기 가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라. 봅시다. 액면이 40억 원이랬으니까 40억 원을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40억 원이 될 때까지는 채권 가치가 그대로 이거고, 왜냐면은
주주가 포기할 테니까 포기한 거를 내가 가지면 요거니까 그 다음에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지더라도 주주가 40을 줄 테니까 이게 내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 기울기가 10% 지분의 10%를 갖는 주주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얼마일 때에 전환 사채권자의 만기 손익은 얼마가 되냐? 40일 때는 40, 40에서 400이 될 때까지도 40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500이 된다. 그럼 10%를 가질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50이 되는 거죠. 50. 주식으로 전환을 하니까. 그럴 때에 기업 가치를 구하기 위해 이제 부채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부채 일반 사채의 가치를 구합니다. 우리가 주식과 사채를 옵션으로 평가했던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D1, D2를 구하고 정기분포표를 이용해서 ND1, ND2를 구한 후 부채의 가치를 구하면 26억이래요. 이 26억이라는 것은 바로 어느 부분의 거를 얘기하냐면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 40까지 해서 주는 요 부채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 전환권 가치를 더해야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400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요거를 더해야 되는데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요 식을 쓴단 말이에요. 요 식, 요것과 요거 행사가격, 기초자산가격. 그래서 D1, D2를 해가지고 전기분포표에다 넣어서 전환권 가치를 구하면은 0.655억이 돼요. 그러니까 0.655억 현재 가치죠. 이게 여기는 400. 요것의 현재 가치는 그러니까 0.65가 되는 거고 요것의 현재 가치는 26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26.65억이 바로 전환사채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쪽 그림은 전환사채의 만기 가치 그림이고 그런데 이쪽으로 현재 가치를 구하면서 다 OPM을 적용을 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의 가치는 얼마냐? 그러면은 이제 V는 S 플러스 CB니까 S를 구하면은 73.35가 되고 발행 주식수가 아까 지금 현재 18만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8만 주로 나누면은 4750원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OPM의 응용 두 번째 파트를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